여러분들은 커피하면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대부분의 분들이 이 브랜드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네,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현재 약 전 세계 4만여 개 매장이 있는 스타벅스는 철저히 마케팅으로 인해 성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타벅스는 전 세계 각 나라에 진출할 때 철저한 시장 조사와 함께 현지화 전략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를 가진 중국에 진출할 때는 차를 많이 마시는 나라다 보니 커피 마시는 문화를 소개한다는 태도로 접근을 하였다고 하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에 진출할 땐 쓴맛에 익숙하지 않은 일본인들을 위해 프라푸치노 메뉴를 집중적으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전략은 많이들 아시는 제3의 공간 경험인데요. 진출할 국가에서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매장을 만들고 이 공간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방식이죠. 가까운 나라 일본만 보더라도 다양한 랜드마크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후쿠오카를 가셨다면 다자이후 우모테산점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점포는 후쿠오카의 다자이후 텐만궁을 모티브로 하여 건축가 쿠마 겐고가 못을 사용하지 않고 나무를 이어 만든 방식 그대로 재현한 점포이죠. 또한 고베 키타노 이진칸점도 아주 유명한 랜드마크입니다. 그리고 세계 3대 경관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스타벅스도 있는데요. 바로 체코 프라하성 출구 근처에 위치한 스타벅스이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타벅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테라스석에서 프라하의 장관을 스타벅스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어 매년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진출한 스타벅스는 모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전략과 노하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분석을 끝내고 전략을 세워 진출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나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원두 수출국인데 스타벅스가 실패하는 것이 잘 안 믿기시겠지만 스타벅스가 베트남에 진출한 시기는 2013년입니다. 이때는 연예인은 물론 유명 인사들이 1호점에 몰려 당연히 대박날 것이라고 보았죠. 하지만 이 인기는 3개월이 채 가시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진출한 지 10년째인 2023년에나 돼서야 스타벅스 100호점이 열었죠. 100호점이면 성공한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베트남의 커피 시장은 약 12억 달러입니다. 그중 스타벅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2%에 불과할 정도니 처참히 실패한 것이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유에 대해 분석했고 가장 유력한 이유가 선호하는 원두의 차이를 꼽습니다. 커피는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원두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품질이며 흔히 스페셜티라고 우리나라에서 부르는 아라비카류가 있고 저렴하며 믹스 커피 등의 원료로 쓰이는 로부스타류가 있죠. 베트남은 세계 2위의 커피 원두 수출국이자 로부스타 원두 품종의 1위 생산국입니다. 로부스타 원두는 카페인 함량이 높고 향과 쓴맛이 강한 편인데요. 베트남에서 이미 오랫동안 먹어왔던 커피가 바로 로부스타 원두를 쓴 커피인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진하고 쓴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베트남에선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서 우려내는 커피 추출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샷을 단맛이 강한 연유나 코코넛 밀크에 추가해서 먹는 특유의 커피 문화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 가시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연유커피인 것이 바로 이 이유입니다. 100% 아라비카 원두를 사용하는 스타벅스 원두와 맞지 않는 특유의 문화인 것이며 베트남인들에겐 그냥 보리차 같은 밍밍한 맛으로 느껴져 인기가 사그러든 것이라고 보는 이유가 가장 큽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노상에서 저렴하게 커피를 마시는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어서 공간 경험의 마케팅을 추구하는 스타벅스와는 결이 맞지 않은 것도 큰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네요. 스타벅스가 처참히 실패한 두 번째 나라는 예상을 깨고 인도입니다. 전 세계 인구수 1위 국가로 모든 업계가 가장 진출하고 싶은 국가이기도 하죠. 스타벅스는 아주 신중했습니다. 무려 6년간 시장 조사를 하기도 하였죠. 그리하여 2012년 인도에 첫 매장을 열었습니다. 하워드 슐츠 전 스타벅스 CEO 또한 스타벅스 진출 시장 중 가장 큰 규모가 돼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며 다짐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결과는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처참히 실패했습니다. 2022년 기준 인도 스타벅스 매장 수는 337개에 불과했으니까요. 미국의
스타벅스 매장 수는 6,600개고 한국은 무려 1,750개이니 저조한 실적이라고 할 수 있죠. 스타벅스가 실패한 이유는 원두가 아닌 바로 가격 때문입니다. 인도의 1인당 GDP는 2,600달러 정도로 전 세계 140위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즉 소득 불균형이 아주 심한 나라라고 할 수 있죠. 단순한 예로 인도인들은 아침에 티를 꼭 마시는 습관이 있는데 그 티가 바로 차이티라고 부르는 티입니다. 이 티는 현지 카페에서 10루피와 20루피 사이면 먹을 수 있는데 스타벅스 차이티는 무려 240루피였으니 말 다 한 거죠. 그래서 스타벅스 인도는 6온스 용량의 팩하우 사이즈를 출시하기도 했지만 이미 늦은 셈이 돼버린 것이죠. 브랜드의 첫 인상은 생각보다 오래가기 때문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더라도 그 선입견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스타벅스는 인도 내에서 다양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성적을 올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모든 지점 동일한 맛을 자부하던 스타벅스는 커피 맛의 개인화가 뿌리 깊게 박힌 호주에서도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벅스가 실패한 나라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시장 조사는 마케팅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이 시장 조사에서도 캐치하지 못한 리스크는 런칭 후 더 큰 리스크로 다가온 케이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더 다양한 곳 재미있는 광고와 마케팅을 보시고 싶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콘텐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